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94만원이고요. 플러스 10만원입니다. 8월이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8월달도 손실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8월달에는 약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원칙을 약간 변경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수익이 나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요. 실컷 설명해 놨는데 수익이 안 나면 좀 오히려 더좀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수익 나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팅을 많이 줄였다는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게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홀딩하는 전략을 썼었는데 계속 손실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포기를 하고 짧게 대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하락 추세 속에 있다 보니까 길게 보유했을 때 위험도가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일단은 바로바로 수익 나면 바로 챙기고 손절도 빠르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익이 좀 나면 그때 가서 상세하게 제가 하고 있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밤에 미증시인데요. 또 빠졌습니다. 또 빠졌는데 요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던 게 좀 시장에 여운을 좀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한마디 해보니까 놀래가지고 지난밤에 많이 빠지고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되노니까 조금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는데 이제 약간 하락폭이 좀 줄어들면서 약간 멈추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일단 지난밤에 거의 보합으로 당겨 올리다가 다시 밀리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자다가 이제 깨면은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운명입니다. 잠 깰 때마다 계속 증시를 눌러보게 됩니다. 해외 증시를 체크를 하게 되죠. 일단 보시면 나스닥은 약간 하락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려다가 밀리고 계속 몇 번 시도했는데 다우지수는 거의 5분봉인데요. 상승 전환 했다가 다시 뒤로 밀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해외 차트가 조금 안 되네요. 어쨌거나 보합권 오다가 뒤로 약간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실제 어떤 악재 이런 의미보다는 연준 의장이 던진 말이 그게 이제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경제가 침체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쪽에 강경한 메시지 그걸로 해서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하락이 멈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나스닥 지수가 거의 한 1% 정도 빠졌지만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거의 보합권에서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한 0.3 정도로 약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제 선반영하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요. 오늘은 미증시가 미증시 하락했지만 선물 지수가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공이 외국인이 620억 그다음 기관이 820억 정도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항상 제가 비판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그냥 확 던져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뭉개버리죠. 뭉개버리고 진정된다 싶으면 또 이제 슬 매수 들어오고 이러다가 또 분위기 안 좋다 싶으면 뒤도 안 들어보고 또 던져버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관은 믿을 게 못 되니까 좀 무시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관 투자가가 전부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 어쨌거나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약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해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고, 이걸 이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나마 약간 진정된 분위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은 계속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종목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그 어제 빠질 때는 확 빠져 손실이 컸는데 20만 원 잃었는데, 반등할 때는 1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이거 손해죠.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종목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요. 일단 제가 가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T플렉스 HFR, 이게 T플렉스가 100만원, HFR이 150만원, 손실 나가지고 한 13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죠. 이게 손실이 좀 많이 났었고요. 그 다음 슈스틸, 요거 이제 100만원 가지고 있었고, 한국종합기술, 뭐 KGTS, 그 다음 유신, 도아엔지니어링, 이지바이오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단 KGTS는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했던 순서대로 그냥 쭉 해드릴게요. KGTS는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한 1% 정도 빠졌을 때 분봉으로 갖고 갈게요. 5분봉으로 할게요. KGTS가 14,800원이니까요. 14,80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약간 눌렸는데 못 들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원래 제가 매수할 때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올릴 줄 알고 매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날 장 끝나고 나서 상용차 인수 결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또 그 월요일날 벌차로 가는 바람에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 일찍 가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있었으면은 아침에 바로 그냥 정리했을 건데, 갔다 오니까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상용차 인수가 오히려 그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차가 회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뭐 상용차가 아주 견조한 기업이면 인수했으면은 돈이 되니까 뭐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용차를 인수해 가지고 그걸 뭐 또 분해시켜 버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걸 재생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시장에서 상용차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험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뉴스인가 어디 보니까 그 배를 못 구해가지고 수출된 그 차량을 배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선적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론 인수도 하고 나서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어떻게 해갖고 회생이 되면 대박 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난관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로 넘어가고 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용차가 과연 그런 쪽에 어떤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을까? 이것도 솔직히 그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 상용차 같으면 보통 디젤 그 승합차 이런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그 경유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어쨌거나 상용차 인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매수할 때는 상용차 인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장 끝나고 그 뉴스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고요. 그래서 그 어제 대처를 못했고 오늘은 아침에 한 1% 빠졌길래 이건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싶어갖고 바로 그냥 손절해 버렸습니다. 이거 한 45,000원 날린 것 같으네요. 배 아파 죽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날려버렸고요. 하나씩 제가 지금 KGT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니다 싶은 거 정리해야 되죠. 그 다음 이지바이오인데요. 이지바이오도 오늘 시장이 안 좋으면 곡물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는데 오늘 시장이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분봉으로 보시면, 와 이거 왜 잠깐만요. 이 차트가 왜 이렇게 돼버리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5분봉인데요. 그 코스닥 지수가 미증시가 하락했는데도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도 매수로 돌아서 가지고 처음에는 매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매수로 돌아서 가지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떤 중심을 잡고 매매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제가 할 때 그때의 외국인 하고 기관의 어떤 모습은 요즘은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심을 딱 잡고 시장에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자기들이 잡고 그냥 시장을 끌고 갔는데 지금 눈치 보다가 시장이 올라간다 싶으면 매수하고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던져갖고 누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매도를 먼저 하다가 그 아니다 싶으면 이제 다시 그 팔던 거 줄여갖고 환매수하는 이런 식의 그 기관도 마찬가지로 뭐 옛날에는 외국인 따라다니면서 막 매매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은 던지는 쪽으로 하방적 배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코스닥 지수가 오늘 쭉 이렇게 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면 뭐 사료 관련주라든가 그다음 에너지 관련주 이런 그 인버스 관점의 어떤 종목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지바이오를 4,830원에 분봉으로요. 이거 4,850원에 매수했거든요. 그 오늘 4,830원이 아마 요 가격이죠. 어제 종가가 4,830원이었습니다. 제가 매수한 게 4,850원이었고, 그래서 일단 요것도 그냥 오늘 그 시초가에 거의 팔았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30원에 시장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 올라갈 그런 여력이 안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료 관련주 보시면 다 내려왔습니다. 현대사료가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현대사료하고 그다음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이 지금 대장격인 것 같고, 이지바이오는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안 좋길래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바이오 정리했고요. 자, 그다음 그 티플렉스는 어제 미리 제가 비중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100만원치로 줄여놨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어제 줄인 게 아니고 금요일날 미리 줄여놨었죠. 이 떨어지기 전에 다행히 줄여놨는데 이 줄일 때 생각이 이제 홀딩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2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빠지면 손실이 크니까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100만원을 그 이날 정리했었습니다. 이날 정리했기 때문에 100만원치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그대로 홀딩했고요. 그 다음 그 HFR인데 HFR은 생각보다 좀 약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어제 빠질 때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어제 손실을 제가 20만원 볼 때 얘가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좀 들어올릴 줄 알았는데 들어올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150만원 가지고 있다가 정리하고 지금 100만원만 남겨놨습니다. HFR 지금 98만 7천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들고 가면 되니까요. 한 100만원 정도는 홀딩해도 손실이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그대로 HFR은 50만원 줄여갖고 그대로 홀딩 중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인가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인데요. 휴스틸을 먼저 할까요? 예, 휴스틸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단일가 지정 걸려갖고 어제까지 3일 동안 단일가 지정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되는 단일가 지정 매매가 됐는데 단일가 지정일 때 안 빠지고 밀어 올리는 종목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강하게 나왔었고 오늘 흐름이 아주 강한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69%인데 이게 1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개인적으로 요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시면 약간 이상했었어요. 아침에 딱 떠갖고 출발했거든요. 떠가 출발했는데 쭉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확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쫙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갭으로 떼어가지고 오히려 쭉 당겨 올리면은 거의 급등해갖고 뭐 거의 한 20-30% 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황이었는데 오늘 철강 관련주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보시면 뭐 하이스틸이라든가 뭐 세아제강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휴스틸이 당겨 올렸으면 거의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갭으로 떠가 좀 올라가는데 확 눌러버려가지고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고민 한참 하다가 100만 원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고민 한참 하다가 이게 내려가면 뭐 더 잡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다시 이걸 겨우 돌렸습니다. 돌려갖고 그다음 또 그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아주 강하게 쫙 빼올렸고요. 이 그 움직임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확 들어올렸다가 확 빠지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군가 어떤 세력이 급등시키려고 확 당겨 올리는데 다른 어떤 그 물량을 많이 가진 쪽 세력이 그 뭐 이익 실현 관점으로 확 던진 것 같아요. 던지니까 쭉 빠져가지고 눌렸는데, 이게 이제 그 올리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의 어떤 팽팽한 힘싸움,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최종적으로 일단 약간 상승해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휴스틸을 한 67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분봉으로 약간 두섭지만 제가 했는 걸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휴스틸이 쭉 올라가길래 8260원, 이거 올라갈 때 8260원이니까 대충 여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그 10주 매수했으니까 한 8만원 정도 매도 이익 실현 이렇게 끊어갖고 조금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00원 갔을 때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았습니다. 8,700원 여기서 또 한 8만원 정도 떨어내고 이렇게, 그 다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8,680원 이렇게 내려올 때 계속 올라가면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 거꾸로 내려오길래요. 8,680원 될 때 여기 왔을 때 또 10주 줄이고, 10주 줄였으니까 그냥 8만원대 정도 그 정리했죠. 정리 이렇게 해갖고 그 요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일단 좀 줄여놨습니다. 이게 그 급등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여기서 그냥 출발했다면 오늘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1차로 한번 뜨고 나서 다시 뜨는 거라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이익이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그 매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다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쭉 빼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한 30만원 정도, 30만원 더 했죠. 왜냐면 벌었는 것까지 했으니까 한 40만원 정도 이익 실현 했겠네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이제 요 내려오더라도 또 추가로 잡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매매 바꾼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옛날 같으면 끝까지 가만히 기다렸을 건데, 올라가면 좀 많이 왔다 싶은 자리부터 계속 조금씩 팝니다. 팔고 그다음 내려와서 만약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또 추가로 조금씩 더 잡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스틸은 일단 그 이익 실현을 좀 했고요. 그다음 이제 남아있는 게 유신하고 한국종합기술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인데요. 유신이 오늘 아까웠습니다. 이거 진짜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거의 몇 프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강하게 쫙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갭으로 떠갖고 쭉 밀어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이 실현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유신 39,650원 갭 떠갖고 쭉 올라갔을 때, 와, 39,650원이니까 여기서 팔았네요. 여기에서 일단 그 5주 끊었으니까 한 15만원, 한 20만원 정도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요. 이 정도 올라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왔을 때 35,650원 35,650원 여기쯤에 아닌데 여기쯤 여기쯤에서 다시 또 팔았던 걸 다시 매수했는데 뒤로 쭉 밀려버려 가지고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유신도 한 67만원 정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많이 밀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세가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옴시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오늘은 그 수처리 관련해서 조금 움직이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특수건설하고 우원개발 요쪽 움직이고, 그 다음 웰크론 한택 요쪽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흐름은 조금 특이했던 게,
유신이 밑으로 쭉 빠질 때, 여기서 쭉 빠졌을 때, 이때 그 웰크론 한택이 위로 올라가니까 한국종합기술이 밀리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많이 안 빠지고 거의 뭐 그 보합권 정도에서, 약보합권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랬으면 이게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었을 건데, 한국종합기술이 움직이면 얘 따라서 또 좀 따라 올라가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유신은 비중을 오늘 이 실현 일부 하고 다시 잡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해 본 건 아닙니다. 지금 일단 이익 실현 좀 했기 때문에요. 아까 여기서 한 20만원 팔았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잡아도 워낙 높은 가격에 팔아가지고요, 약간은 수익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유신은 현재 한 67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한국종합기술도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기술이 지금 8,600원 정도, 대충 한 요 정도쯤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 여기 올라갈 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5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그 도화 엔지니어링은 좀 강하게 쫙 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뒤로 좀 밀렸습니다. 요건 오늘 또 조금 특이했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현대 에버다임하고 뭐 데모하고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니까 이제 그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쪽에 또 연결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건 비중도 얼마 안 됐고, 요 25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까지 가져가기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얘는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엔지니어링은 매도를 해버렸고요. 요렇게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오늘 신규로 편입한 종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맞죠? 자, 여기서 종목을 두 개 집어넣었는데 뭘 집어넣냐면 일단 이차한불 매수했습니다. 이차한불 오늘 강하게 쭉 올라가다 뒤로 밀렸죠. 이거 뉴스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여행을 좀 자유화 시킨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 같아요. 입국 전 검사, 코로나 검사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뉴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여행주였던 것 같고요. 여행주 중에는 하나투어가 대장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여행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다 갈 거니까, 그 다음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에 여행 올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여행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여행 관련주는 실적이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 실적이 거의 최악입니다. 영업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갖고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 흑자로 전환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자체가 이 적자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여행 관련주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이 아까 나온 이 뉴스에는 여행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여행 그 입국전 검사 폐지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긴 들어갈 수 없었고, 대신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또 유명하니까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저 면세점에서 판매 뭐 이런 게 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 쭉 봤는데 그 중에 그 이차한불이 거의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뒤로 따라왔고, 물론 이제 뒤로 밀려서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다음 한국 화장품 뭐 코리아나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대장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차한불을 잡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이 급등할 때 들어가면 계속 그 거의 대부분 밀어가지고 그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또 보시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가 돌발 뉴스였죠. 갑자기 뉴스 나가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안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물량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게 안 놔두고 거의 눌러버립니다. 눌러갖고 그 여기 따라 들어오는 사람들 손절시키죠. 손절시켜갖고 물량 털고 모아가지고 갈 겁니다. 이게 뭐 당장 내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 동안 모아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 앞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누른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괜찮지 않겠느냐. 뭐 중국은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생긴 그게 있어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화장품 관련주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50만원치만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여기서 들어가면 물릴 것 같아가지고 줄 거 놓고 여기서 25만원 여기서 25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더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돌릴 줄 알았는데 못 돌리고 뒤로 밀어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손실이 나 있는 상태. 지금 3.5% 손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비중을 그 한 50만원 정도 잡고 있으니까요.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게 그대로 이거 휴스틸이 또 투자 유의지정 나왔네요. 이 참 오늘 너무 많이 올라온다 싶더라. 일단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 되겠죠. 다음 종목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8월 31일 하루 동안 하는 거네요. 어쨌거나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의 거래 한번 볼까요? 뭐 투자 유의 지정 이런 거 걸리면 단타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그 지난번에도 단일가 지정되고도 안 빠졌기 때문에 악질해갖고 내려오면 밑에서도 좀 더 잡는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이리가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1차 환불을 50만원치 정도 현재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아가방 컴퍼니 요거 제가 계속 그 며칠째 노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방향을 돌리길래 이게 그 지난번에 돌리려 그러다가 여기서 방향 돌리려 그러다가 그 모나리자가 급등했다가 밀려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그냥 끌려 내려가 버려가지고 밑으로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었죠. 그러고 나서 밑에 빠지고 나서 오늘 돌렸기 때문에 이제 그 모나리자 관계없이 순수하게 아가방 컴퍼니 이 종목 뉴스로 올라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리하지 않고 50만원만 현재 잡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되니까 한번 볼까요? 대충 이렇게 시장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육아 지원 뉴스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 정도 뉴스면 뭐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뭐 그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플러스로 나 있는 상태고 그 현재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뭐 육아용품 수요가 확 늘어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치에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처음에 급등하고 나서 이 급등한 부분에 대한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됐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돌리면 거의 한 이 정도 선까지 5천원 정도까지 해서 또 한번 공방할 거고요. 그 다음 이거 뚫으면 이제 위로 한번 더 올라갈 거고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만원 추가로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추가로 편입한 종목이 2차 환불하고 대충 이렇게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그 투자 원칙 바꾸기 전에 제가 그 T플렉스하고 HFR의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그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요번에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요. 이제 비중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HFR 100만원, T플렉스 100만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그날 아침에 강한 종목 찾아가지고 하루종일 쳐다보니까 진짜 그 매수할 기회를 몇 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노려가지고 먹고 빠져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가 제가 가진 종목 2차 환불은 아마 여기 꼬리 쪽에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 아직 손절 다 못했기 때문에 손절해야 될 겁니다. 아직 왜냐면 이게 오늘 그 뉴스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꾹 참고 그나마 사게 낮춰서 잡는다고 여기 잡았는데 그보다 더 내려가 버렸으니까요. 제가 손실이 났을 정도니까 여기서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손실이 아주 큰 상황이겠죠. 그럼 이게 그 미수로 풀배팅 친 사람 같으면 손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에서 일단 좀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리를 다 하고 그다음 그 매물 소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리더라도 그때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국정학기술 무난하고요. 휴스틸은 아까 그
투자 유의 지정 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홀딩하려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뭐 유시는 오늘 빠진 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홀딩할 생각이고요. 뭐 티플렉스, HF8 무난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개인적으로 미증시가 오늘 뭐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에 대한 설명은 대충 요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오늘 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를 폐지시킨다는 부분에서 여행 관련주 움직인 거 있었고, 그 다음 철강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는데 휴스틸이 지금 그 오늘 여기 진짜 오늘 저 작정하고 당겨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누군가가 열심히 매도하는 바람에 조금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강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티플렉스 이거는 뭐 저 히토류 관련 쪽에 이 종목이 못 올라가니까요. 유니언 머티리얼 얘가 대장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못 올라가니까 묶여가지고 지금 덩달아서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히토류로 분류돼서 가면 안 되고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원전 부품 이쪽으로 해갖고 가야 이제 독자적으로 갈 건데 여튼 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히토류에 묶여 있어서 그다음 나머지는 이거 있었습니다. 오늘 그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가 급등했는 급등이라기보다는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미국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그 전기차를 직접 육성하기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생산한 차에 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였다고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서명할 때.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그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부품들을 가져와 갖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세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보다 현대나 기아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악재로 해가지고 좀 내려왔었는데 오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협의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협의를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론이 난 건 아니고 협의하겠다까지 나왔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그게 협의가 되기만 하면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같은 인기가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상승한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니까 부품주가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 자동차 부품 중에 현대위아 오늘 강했고 그다음 화신 이 종목이 정말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이 잡기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도 한번 놓쳐버려가지고 이거 잡으려고 계속하다 놓쳐버렸는데 쫙 한번 올라갔었고 그 다음 여기서 잡았는데 밀어가지고 손절했었고 하여튼 제 생각과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 벌써 급등해버렸기 때문에요. 쭉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좀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바이오 관련주 쪽이 강했는데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쪽은 별로 바이오 관련주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은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충 요 정도였고요. 혹시 뭐 다른 그 뉴스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 갖고 어제는 제가 벌초 갔다 와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뭐 따로 댓글에 주신 부분에 대한 광림하고 뭐하고 이렇게 몇 가지 제가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 버렸고요. 댓글에 어떤 그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 주시면 저도 참고해 가지고 같이 매매를 해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짧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 방식으로 많이 벌려는 생각보다 그냥 하루하루 꾸준하게 계속 수익 올리는 쪽에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